나는 이탈리아에 살았다. 그리고 나도 2014년 7월에 이탈리아에 갔다 왔다. 손민욱 대리. 2024년 7월 나는 스위스를 직접 눈으로 보고 왔다. 김한중 대리. 이탈리아는 유럽 여행지로서는 사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북부 쪽에는 이제 알프스 산맥을 이제 중심으로 아름다운 호수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중부 쪽에는 이제 와인 최대의 생산지죠. 토스카나라는 곳에서 이제 중세 도시들과 평원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남부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지중해 마을들, 해안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지중해 마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뭐 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내륙 지방도 그렇고 이제 완벽하게 두루두루 다 관광을 할 수 있는 여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스 갔을 때 그 그린델발트 지역을 가면은 거기가 진짜 산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좀 약간 시티보다는 이런 자연을 보는 게 좋아서 제 성향에는 스위스가 너무 잘 맞아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이탈리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유럽 전반적으로 해당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행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내에서 이제 뭐 도시를 이동할 때 보통 뭐 기차로 이동하던 뭐 버스로 이동을 하던, 그리고 유럽 내 다른 나라로 갈 때 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시던 이제 굉장히 이동이 잦으실 텐데, 유럽 내에서는 뭐 기차나 뭐 비행기들이 연착이 꽤나 잦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항도 이제 많이 되는 편이고, 시간 단위로 보통 계획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은 이제 하루의 계획을 좀 널널하게 잡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여행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는 딱 추천드릴 수 있는 게 관광 플러스 휴양과 어느 정도 예산의 여유가 있는 사람? 왜냐면 제가 느낀 스위스는 일단 쇼핑은 솔직히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그린델발트에서 벨베데르라는 숙소를 지냈는데 유럽은 아시다시피 숙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스위스 벨베데르 같은 경우는 부대 시설 같은 게 수영장이 너무나 유명하고 수영장만 따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를 받은 게 너무 좋았던 게 아침에 이제 그린델발트 올라갈 때 직원분이 융프라고 날씨가 이런데 너네 가면 괜찮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에서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물가가 비싸지만 술 같은 건 싸거든요. 그래서 와인 같은 거 하나 사서 이제 앞에 외도오름표나 아이거블 보면서 보면은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관광적으로는 제가 액티비티를 너무 좋아하는데 피르스트 같은 경우가 액티비티 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마운틴 카트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로 치면 루지처럼 뭔가 좀 무난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은 너무 위험하고 아 이게 액티비티구나. 왜냐면은 이게 브레이크 같은 것도 되지만 길 자체가 험난해서 저는 오른쪽 또랑이 한 3번 빠졌거든요, 운전하다가. 길 자체가 루지 같은 경우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많은데 여기는 좀 뻥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잘못 걸면 진짜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위험하기도 해서 좀 약간 생각보다 더 액티비티하다. 그래서 전 피르스트까지 하면은 쉬기도 하고 관광도 돼서 이렇게 믹스해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두 군데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너무 뻔하지만 로마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로마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로마는 수도이기도 하고 비행기 직항도 있고 남들이 다 가니까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어떤 도시를 가서 무언가를 구경하러 다닐 때 버스를 타고 어디 가던 지하철 타고 어디 가던 그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어딘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냥 골목으로 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골목 사이에 갑자기 뭐 트레비 분수라든지 조그마한 골목 사이에 뭐 갑자기 판테온이 나온다든지 이런 되게 역사적인 랜드마크들이 그냥 걸어다니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 로마라는 도시는 도시 전체가 다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도시 자체가 컨텐츠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시에나라는 도시입니다. 보통 이제 시에나는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본 도시이긴 한데 보통은 많이 가시진 않으세요. 거기가 이제 이탈리아 중부의 토스카나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중세 소도시거든요. 거기는 정말 이탈리아의 중세 도시의 매력을 최고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린델발트. 실장님한테 올 때부터 얘기했지만 저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린델발트가 뭐 예산이 조금 높긴 하지만 아무리 다른 지역보다, 왜냐면은 피르스트도 바로 옆에 있고 어차피 융프라우로 올라가려고 해도 그쪽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타이트하더라도 1박 정도는 거기서 꼭 하는 게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그냥 내리면은 좀 뷰의 느낌이 달라요. 진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 느낌이 정확하거든요. 좀 우리나라에 정말 보기 힘든 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라고 말하는 건 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밀라노라는 도시를 굉장히 잘 알고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밀라노의 일단 매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밀라노는 일단 지금 이탈리아 내에서 유일하게 로마랑 밀라노라는 도시가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직항 항공편을 운항을 하죠. 그런데 밀라노는 관광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다른 도시들보다는 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가 밀라노 가면은 그 밀라노 광장 앞에 두오모 큰 성당을 보고, 두오모 바로 옆에 그 아케이드 형식의 이제 갤러리아 맞죠? 그 쇼핑하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뭐 다른 매력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밀라노는 아무래도 북부의 가장 최고의 상업 도시다 보니까 구시가지를 살짝만 벗어나도 심지어 이제 시야에서도 보여요. 바로 위에 이제 고층 건물들이 막 빌딩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그 유럽의 감성을 느끼기에는 이탈리아 내에 다른 관광 도시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장기 배낭 여행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허니무너 분들이.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젤을 꼽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1박 1박 가려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는 진짜 실제 말씀처럼 좀 너무 힘들고 그렇게 진짜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다가 저희가 일정 루트상 어차피 베른은 안 들려서 그래도 약간 좀 스위스 소도시를 한번 경험해보자 바젤을 갔는데, 이 소도시의 느낌은 인터라켄이든 루체른이든 그런 느낌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동선을 아껴서 저는 인터라켄을 가서 뭐 이젤발트를 간다던가 아니면 브리엔츠 호수를 간다던가, 차라리 그 인터라켄에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루를 더 자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두 곳 뽑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르토피노라는 조그만 해안 항구 도시 마을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섬인데 시칠리아 섬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르토피노가 그 남부에 있는 흔히들 알고 계신 포지타노라는 마을이랑 비교할 만한 곳이라고 봐요. 저는 비슷하게 지중해 이제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이고, 포지타노와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경관을 자랑하는 마을이에요. 하지만 이제 포지타노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덜 붐비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고급 호텔들도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포르토피노를 중심으로 포르토피노를 가기 위한 중간의 허브, 이제 라팔로라는 마을에는 굉장히 고급 호텔들도 많이 위치해 있고, 이제 메인 기차역이 다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르토피노라는 마을을 보기 위해서 라팔로라는 도시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고급 호텔에서 왼쪽에는 포르토피노, 그 다음에 라팔로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칭페테레라는 마을이 나오거든요. 이쪽 지역에서 휴양을 하시면서 관광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이 이 포르토피노라는 지역인 것 같아서 저는 이쪽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시칠리아는 이제 여행 레벨은 좀 높아지긴 해요, 난이도가. 시칠리아는 우선 이탈리아에 정말 날 것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는 아직도 약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제 사람들이나 뭐 건물이나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나는 여행에 자신 있다, 하지만 좀 특별한 것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칠리아까지 들르셔가지고 시칠리아에서 휴양하고 관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스위스보다는 저희가 일정간 가려고 했는데 못 간 지역이 있는데, 프랑스 소도시 콜마르라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동선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넘어올 때 콜마르 지역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콜마르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 다 껴있기 때문에 좀 이국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고, 거기 같은 경우 미야자키 하여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모티브가 됐던 데이기 때문에 도시 같은 게 굉장히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도시 느낌 보려면 콜마르는 한번 꼭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박은 클래식하게 로마, 피렌체, 베니스를 가장 추천드리죠.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요. 사실 여기는 이제 안 갈 이유가 없는 곳이긴 해요. 규모로 치나 볼거리로 치나 로마가 가장 많으니까 뭐 로마 3박, 피렌체 2박, 베니스 2박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시리히 인을 해서 제네바 아웃을 할 것 같거든요. 제네바가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 좀 아쉽긴 하지만 스위스 3대 산이라고 해서 이제 루체른의 리기산, 융프라우, 제르마트에서 융프라우에서 보는 산과 리기산에서 보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연 좋아하고 하면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 3개 3대 산을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일정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탈리아, 스위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마는 들어갈 때 한번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베니스나 피렌체로 가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한 1, 2박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차 타고 바로 스위스의 뭐 인터라켄이라든지 뭐 체르마트라든지 굵직굵직한 관광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가셔서 나머지 2, 3박 하시고 스위스 취리 공항에서 나가는 걸로 하시면은 이제 타이트하지만은 두 나라를 다 볼 수 있는 일정이 가능하시죠. 약간 쇼핑도 좋아하고 시티 느낌 좋아하고 워낙 랜드마크가 잘 돼 있는데 저는 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킹 투어를 했는데 가이드분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여길 가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루브르 같은 경우로 갔는데 설명을 잘 해주는 것도 잘 해주시는 건데 가이드 패스권이 있어가지고 줄을 안 서고 먼저 쭉 들어가게 해서 시간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이드분 추천해 주시는, 저희는 몽마르트에서 맛집을 먹었는데 저희 갔을 때 양파 스프도 먹고 그다음에 에스카르고에서 달팽이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 같은 것도 너무 괜찮아서 하루 정도는 정말 허니문 같은 게 길게 일정이 안 난다고 하면은 에펠탑도 가고 몽마르트도 가고 개선문도 보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해서 파리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더 늘릴 수 있다면은 뭐 로마까지 일정이 성향에 따라 다른데 안 힘든다고 하시면 로마까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제일 적합한 나라인 것 같긴 해요. 심지어 되게 역사적인 랜드마크들도 굉장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도시도 로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큰 도시들 방문하셨을 때 박물관이나 뭐 시내 투어 이런 것들은 꼭 한번은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바티칸 투어는 머스트 아니에요? 바티칸 투어는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바티칸을 가셨는데 그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랑 최후의 심판은 보고 가셔야죠. 좀 색다른 건 없어요? 색다른 거요. 색다른 거는 이제 그런 피렌체나 로마나 베니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교에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뭐 차량 투어들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남부를 한번 갔다 오는 투어라든지 피렌체에서는 토스카나 지역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투어라든지 베니스는 돌로미티 투어라든지 중간중간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조금 더 다채로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델이나 인터라켄에서 패러글라이드, 실제로 인터라켄이나 그린델발트 가면은 패러글라이드 엄청 많이 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리스트 4종 액티비티 제가 해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운틴 카트가 생각보다 좀 위험해서 더 재밌고, 그다음 트로티 바이크 같은 경우는 친구랑 같이 가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멈출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인스타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간다고 하면은 한 명을 위해서 언덕길에서 이렇게 찍어서 내려가는 거를 그 타는 사람 타고 쭉 내려가면 너무 이쁘게 나오니까 그래서 좀 피리스트 액티비티 꼭 추천드려요. 한 지역에 가서 한 호텔에 머무는 여행이 아닌 여러 지역을 다니는 이제 일정이 많은 여행이다 보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행 중에. 그래서 이런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와 같은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좀 예약을 해주시고 계획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바쁜 허니문 준비 기간 동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스위스 갈 때 꼭 생각하는 게 관광도 괜찮고 휴양도 좋으려면은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가는 게 꼭 좋을 것 같아요. 인터라켄 자체는 숙소의 퀄리티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서 꼭 그린델발트를 믹스를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해서 가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